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캐스터 장유리나입니다. 자, 코스피가 2,500선에서 턱걸이 마감입니다. 지금 주가 조작 의혹 종목들도 일제일 좀 상승 마감했다라는 점 시장에서 포착됐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을 바라보는 증권가들은 코스피가 이달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던 데에 따른 반작용 국면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음 주에 있을 노동절과 또 그리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3거래일밖에 없는 만큼 적극 투자보다는 분할적인 투자가 조금 더 유효할 것이다라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이제 5월을 다음 주면 또 바라보고 있는데요. 5월에 따른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투자 올림픽과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투자 올림픽은 이데일리 TV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해설위원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해설위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뚝심 전략가로 유명하죠. 오사무엘 해설위원님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위원님 어느덧 훌쩍 4월이 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또 그리고 다음 주에 다가올 시장도 궁금할 텐데 마감장 하이라이트 장면 뽑아주세요. 네, 간밤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기술적 반등을 예고했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것은 사실인데 만족할 만한 상승이 나오진 않았죠. 장 초반에 약간 상승했다가 또 눌렸다가 재차 상승했다가 또 하락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장중에 참여하신 분들은 굉장히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미국장의 상승의 흐름을 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우리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가까운 일본 시장도 그랬고 또 중국도 홍콩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럼 미국 시장이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상승의 흐름을 과연 우리 시장이 5월 달에는 탈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이 궁금하실 수도 있고요. 그럼 기술적으로 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간에 셀 인 메이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매를 먼저 맞은 게 아닌가? 4월 달에 매를 맞아서 이제 셀 인 메이가 아니라 바이 인 메이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을 고려하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 위로 또 많이 올랐었다가 종가로는 2,50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세에 의해서 하락을 했죠. 코스피보다 훨씬 좋은 그런 상승 흐름을 타다가 마이너스로 하락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에 의해서 0.23%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양매도에 의해서 0.87%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65,500원 마감을 하면서 5주선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7.70원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스피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봉상의 차트를 보게 되면 연속적인 깊은 하락 이후에 어느 선에선가 지지를 받고 있죠. 21선을 강하게 붕괴를 하고 그리고 61선을 닿지 않은 가운데서 어느 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4일 동안 기준선이라는 그 자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기준선은 26거래일의 평균이죠. 고점과 저점의 평균. 20일 이동평균선은 20일의 평균입니다. 20일 종가의 평균이 20일 이동평균선. 기준선은 26일
고점과 저점의 평균. 61선과 21선 딱 중간에 있죠.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는 한은 아래에 있는 61선에 가는 것보다는 21선 위로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락이 깊었지만 다음 주에는 이 21선을 터치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아래 꼬리를 연속적으로 이틀 달았죠? 목요일 달았고 금요일 달았습니다. 아래 꼬리를 달 때에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거 분봉에서 240분봉에서 240 라인을 제가 라이프 라인이라고 그랬죠. 생명선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선을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생명선 이 라이프 라인이 우상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지받고 상승의 흐름을 타고 있는. 그래서 상승했다가 빠졌다가 다시 재차 상승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은 어땠느냐? 자, 코스닥은 61선 부근까지 갔었죠. 코스닥은 조금 다른 게 기준선 자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긴 하죠. 오늘 그러면 상승했다가 어느 저항 라인에 부딪혔느냐?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20, 120분봉에서의 120 라인입니다. 120 라인이 라이프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깨고 나니까 그 자리가 저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0 라인이 저항이 되면서 부딪혔던 거예요. 그럼 눌리고 다시 120 라인을 갈 때는 이제는 돌파를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죠. 코스피보다 조금 더 하락이 깊었기 때문에 120 라인을 깼던 것입니다. 그러나 120분봉 이 120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그 위쪽으로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월봉을 완성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주봉과 월봉을 완성하는 날.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은 신용 잔고가 좀 줄어야 됩니다. 신용 잔고가 아직도 20조예요. 20조에 있으니까 이것이 앞자리가 받게 됩니다. 19조, 18조 좀 내려와야 돼요. 신용 잔고, 신용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이 아니었나. 최근에 이제 신용 미수 물량이 줄어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이 점을 염두한다 그러면 5월 달에는 신용 물량이 좀 줄어들면서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동안의 하락으로 괴로웠던 것들이 또 희열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증시를 상승을 주도하는 그런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피보다 훨씬 좋죠. 21선 위에 있고 연속 3일 동안 양의 흐름,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더 힘을 내주길 바라는데요.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구름층 상단에 부딪히고 밀렸지만 오늘 아래 꼬리 길게 달면서 5주선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주봉에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마감을 했고 오늘은 주봉 마감이죠. 내일은 없어요. 다음 주 월요일은 휴일입니다만 화요일부터 출발을 할 때 이번 주에 아래 꼬리를 길게 단 이 힘이 꼬리를 달고 이렇게 끌어올렸던 힘이 상승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견인할 가능성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주봉 구름층 상단을 한번 부딪혔으니 그 다음은 이제 저항이 아니죠. 돌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견인할 수 있고 코스피가 상승할 때 아우인 코스닥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까지 견디셨다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하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을 보겠는데 자, 환율 차트는 제 주봉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구름층 안에 있고 구름층 중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마치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떤 시각으로는 하락 압력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딱 중간 라인이 있지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주봉 구름층 하단으로 가고 하단에 밀렸을 때 그때는 코스피, 코스닥이 또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원달러 환율 추이, 삼성전자 추이, 삼성전자 하나만 본다 그러면 상승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것을 참고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또 본격적으로 잘 대응해 보시면서 시장 흐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과 또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또 수익률 종목들 체크를 해봐야겠죠. 어떤 종목이 또 얼마나 올랐을지 하이라이트 하나씩 체크해 보시죠. 자,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이 픽했던 포트폴리오의 선수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 그 이름도 참 고귀합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선수가 될 텐데요. 무려 수익률이 200%에 가까운 지금 수익률을 자랑 중에 있고요. 매수가 대비로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린 케미칼 선수 역시도 지금 37%대의 수익률을 보여주는데요. 3월 10일 날 편입한 이래로 지금 한 달 정도 좀 넘었을까요? 앞으로의 기대는 또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잠시 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리하고 있는 선수는 오리콤 선수 되겠습니다. 53.01%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얼마 되지 않아서 수익률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면 이제 4월 말고 5월, 6월 얼마나 더 기대해도 되는 건지 또 이야기 들어보시죠. 마지막 사이토제는요. 22.42%까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워낙 선수들이 차근차근히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탄탄한 정말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해설위원님, 포트폴리오가 다 저러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또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렇지도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내 계좌에 이런 종목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금메달 선수 혹시 내 마음속에 픽했던 선수는 누굴까요? 네, 이제 금은 동메달 제가 픽한 선수들 안내를 드릴 텐데 그 전에 투자자님들께,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4월 중순 이후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 지수 자체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고통을 겪고 계실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월 중순 이후부터 지수가 많이 꺾여서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도 많이 꺾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말이죠. 힘을 내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데 시장을 떠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 그 마음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시장을 좌우하는 메이저들은 노리고 있을 거예요. 4월 달에 그런 아픔이 있었다고 하면 5월 달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5월 달은 어쩌면 수익률의 그런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채널 하단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상승의 틀을 마련하면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들이 힘들 때 우리가 개미라고 부르는 또 이런 주린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심적으로 고통을 겪고 계실 텐데 절대 시장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종목을 발굴하고 어떻게 안내를 드리는지 잘 보시면서 대응하면 좋겠는데요. 일단 제가 금은 동메달을 수여하는 종목들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세밀하게 마이크로 관점에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잘 보시고 힌트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금메달 종목은 3배 정도 상승한 레이크 머티리얼즈인데요. 이 수익률이 높아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6,000원대 공략을 해서 18,000원이니까 100%가 2배죠. 200%는 3배입니다. 그래서 228%, 3배 올랐는데 3배 올랐던 근거, 그리고 지금의 현 위치, 왜 금메달을 수여할 수밖에 없는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현미경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좀 한번 해볼게요.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촉매제를 만들고 2차 전지 반도체 필수적으로 들어가고요. 영업이익이 3, 4, 5, 6, 7까지 올라가는 시가총액이 1조 넘었었는데 눌렸다가 또다시 시가총액 1조를 넘어서는 그런 종목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여드리는데 여러분의 종목도 한번 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눌릴 때, 특히 21선에서 이격을 크게 벌일 때, 그때 지지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바로 21선입니다. 이격을 약하게 벌이면요, 그 21선이 깨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격을 크게 벌이면 21선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21선 지지를 받고 또 껑충 뛴단 말이죠. 어제 뛰고 오늘 뛰었어요. 근데 오늘 뛰었을 때 어디서 부딪혔어요? 매물대죠. 매물대에 딱 부딪혔던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격을 벌일 때에 참고해야 될 또 선이 뭐냐면 전환선입니다. 전환선, 기준선 이런 것들. 자, 이격을 벌였을 때 지지받을 때가 첫 번째 기준선과 21선 이 두 개의 선을 보고 또 거기서 또 상승을 할 때 전환선. 전환선은 구거래일, 고점과 저점의 평균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딱 들여다보니까 21선 지지를 받고 전환선 저항을 받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에 대한 분석을 할 때에 이런 선들을 중요시 해야 되고 저항의 7자리, 지지의 7자리, 그리고 종목 발굴 7가지를 제가 777 전략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항을 찾는 자리는 이평선 기준에서 중장기 이평선이 60120, 240 이평선. 그다음 두 번째는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 또는 전환선, 기준선 이런 자리 일목균형표. 세 번째는 매물대, 즉 매물대 저항이 부딪혔죠. 매물대. 네 번째는 자릿수. 900원대에서 1,000원, 그리고 9,000원대에서 10,000원, 10,000원에서 20,000원, 또는 90,000원에서 100,000원 이렇게 앞자릿수가 바뀔 때의 자릿수 저항. 그다음 피보나치 기법. 저점과 고점을 연결한 상태에서 하락을 했을 때 어디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텐데 지지를 받는 자리가 때는 위에서부터 382, 50, 61.8%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 61.8%의 지지를 받았을 때 상승할 때는 50%에 걸릴 수가 있고 또 50%에서 올라갈 때 23.6%에 걸리는 이런 자리 비율적으로 걸리는 자리들이 피보나치에서 저항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5번째. 그다음 6번째는 고점을 기록한 자리를 한 번 더 도전할 때 쌍봉 자리. 그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고점 2개가 나온 자리에서 고점 추세를 연결했을 때 마지막 3번째 부딪히는 삼봉이 자리. 이것이 저항의 7자리입니다.
지지의 7자리는 그 반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지의 7자리에서 봤을 때 21선 지지, 그다음에 전화선 저항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좀 눌릴 수가 있습니다. 윗골이 달렸죠? 이걸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의 종목도 한번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한번 마이크로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눌릴 수 있다는 관점이고 눌리고 나서 재차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은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은 오리콤인데요. 오리콤을 왜 은메달을 수여했냐면 하락이 코스닥이 하락하면서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이 종목이 코스닥 맞네요. 혹시나 코스피일까 봐. 자, 코스닥 종목인데 하락이 깊었다가 어디서 지지를 받았는지 보시죠. 21선과 이 기준선이 거의 붙어 있죠. 이렇게 두 개가 거의 붙어 있을 때는요. 더블 지지 역할을 한단 말이죠. 좀 이격이 벌려 있을 때는 같이 지지를 받기 어려워요. 그런데 기준선과 21선이 거의 붙어 있죠. 이럴 때는 더블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오늘 반등이 나왔죠. 장중에 이제 5.5%. 특히 오신의 형제가 있어요. 제가 오가이긴 합니다만 오리콤, 오파스넷 이 오신의 형제들. 오리콤과 오파스넷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치인 한동훈 관련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리콤이 급등을 했고 50% 공략가 안내 드린 이후로 50% 급등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지지를 받았다? 그러면은 기대감이 있죠. 여기서 더블 지지를 받고 2차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아까 레이크 머티리얼즈 설명했던 것은 뭐냐면 매물대였죠. 매물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콤은 이 매물대 자리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은메달을 수여하는 것은 상승의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50% 상승하고 눌려서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여기서 한 15에서 2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세 번째, 동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은 바로 사이토젠입니다. 자, 사이토젠도 제가 공략골 안내 드린 이후로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죠. 거의 뭐 30%, 40% 정도 수익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급등한 이후에 눌렸는데 똑같습니다. 같은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기술적으로 봐드리는 부분을 참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급등 이후에 아까 레이크 머티리얼즈 말씀드렸듯이 21선에서 이격을 벌이면 어떻게 되냐고요? 21선 지지 가능성이 높다고요. 21선에서 멀어져서 조정을 받을 때는 21선 지지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급등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급등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재매수할 때에 이격을 벌려놓고 21선 왔을 때 그때 매수하면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특히나 종목 발굴 7가지 기준 말씀드리죠. 제재수, 기기스스, 재무, 재료, 수급, 기술적인 위치, 그다음에 과거의 끼부림,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그리고 스케줄이 있는 거, 일정주 이렇게 7가지 기준. 근데 사이토젠은 끼를 부렸죠. 급등에 끼가 있었고 끼가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 위치를 봤을 때 21선 멀어졌을 때 21선 지지 가능성이 높다. 거기서 지지받고 상승. 그리고 어디서 저항 받으셨어요? 또 여기 전환선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똑같죠. 이렇게 현미경을 들여다봤더니 이격을 크게 벌이는 종목들이 21선 지지, 그다음에 전환선 저항이 되더라. 이거는 거의 공식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급등주에 대해서 급등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놀라운 핵심 기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이 기법만 가지고서도 그 사이에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참고가 되셨습니까? 자, 금은 동메달 수여하는 종목의 이유를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왜 금메달인지, 은메달인지, 동메달인지 여러분들 제재수, 기기스스 잘 체크해 보시면서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스캔해서 들어오시고요. 3738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 번호 0009번이에요. 그리고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네 글자 5535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링크 제공해 드립니다. 들어오셔서 제재수 기기스스가 무엇인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하이라이트 장비들 쭉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또 매치 포인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빅 매치 포인트를 딱 들어가 본다면 오늘은 어느 쪽을 좀 보는 게 좋았을까? 한마디로 어느 테마입니까? 네, 한마디로 무형자산 쪽입니다. 무형자산 하면은 뭐 주식도 있고요, 코인도 있고요. 굉장히 좀 거시적인 얘기가 아닌가. 어느 테마인가요?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쪽 먼저 그 그룹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매치 포인트로 소개하는 섹터 그 그룹은 바로 첫 번째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섹터로서 그 테마로서 게임을 제가 안내드린 적 없는데 오늘은 이제 게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시장의 조정이 깊어지는 때에
제조업 기반을 공장을 갖고 있지 않는 이런 무형 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테마가 상승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조업 기반이 아닌 굴뚝이 아닌 이런 게임 쪽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쪽 이것에 좀 관심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매치 포인트가 되는 첫 번째 섹터 게임인데요. 게임 이 섹터 내에서 두 개의 종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위메이드가 되겠는데요. 자, 위메이드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신작 나이트크로우가 애플 앱스토어에 매출 1위를 달성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선수는 이제 데브 시스터즈인데요. 데브 시스터즈는 쿠키런 킹덤이 중국 사전 예약을 실시한다는 내용에 급등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 위메이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위메이드는 PC 온라인 모바일 게임의 개발, 유통,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죠. 주요 PC 온라인 게임으로는 미래의 전설 시리즈가 있습니다. 1, 2, 3 그리고 이카루스 이런 게임도 있고요. 그리고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에 라인업 100종이나 확보했다는 이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위메이드는 최근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작년에 이제 영업 손실도 기록을 했고 또 코인과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P2E의 선두주자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가 하락이 아주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상승할 때도 잘 못 간 그런 흐름이 보여졌고요. 위메이드만 그러지 않았죠. 위메이드에 속한 위메이드 맥스라든지 위메이드 플레이도 같은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뭔가 좀 달라지는 거죠. 수급상에 좀 변화가 있고요.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샀던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자, 위메이드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차트를 보면요. 1차 상승이 바닥권에서 나타났을 때 어느 선에서 딱 부딪혔던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자주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이 자리가 바로 241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디폴트 HTS는 241선이 없으니까 이 선을 반드시 설정하는 것이 좋겠죠. 121선까지밖에 설정이 안 돼 있을 거예요. 121선 아래에서 부딪히고 밀렸다가 상승할 때 241선이라는 라인이 없다 그러면 여기가 저항이라는 것을 체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저항이었죠. 중장기 2평, 241, 1년 주가의 평균 자리, 그 자리가 저항이었어요. 그리고 왜 여기가 저항의 성격이 강한지, 그것은 뭐냐면 241선이 하향하잖아요, 이렇게. 하향할 때는 저항이 강해요. 장기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이 상향을 할 때는 돌파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지 가능성도 높아요. 어떤 의미냐? 241선이 하향을 하니까 거기가 저항이 됐죠. 그런데 하향을 할 때는 어디가 지지가 됐습니까? 121선이 지지가 됐죠. 왜 그랬습니까? 완만해지니까. 121선이 완만해지잖아요. 평평해지잖아요. 이것이 또 하향하고 있으면 지지가 안 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121선이 평평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241선 또 저항이 부딪히는데 왜 돌파가 됩니까? 완만해지죠. 이 241선이 급격하게 하향하다가 완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한번 부딪히고 밀렸다가 두 번째 이제 돌파했다가 밀렸다가 세 번째는 이제는 완전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메이드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241선을 부딪혔다가 밀렸고 두 번째로는 돌파했다가 이제 살짝 꺾였다가 이제 세 번째는 완전 돌파를 시도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241선 위에 안착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매물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는 상승의 가능성이 좀 더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제가 어제도 이제 몇 가지 종목들을 말씀드렸을 때에 바이오 연료유에 관련해서 알려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에코바이오, 제시케미칼 두 개 안내드렸는데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한번 각자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위메이드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앞서 설명드렸던 일봉에서는 이제 241선 위에 안착, 매물대 안착, 이제 주봉에서 테스트해요. 일봉에서는 저항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위쪽으로 날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나 이제 주봉을 보니까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는 단계죠. 주봉 구름층 안에서 여기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봉 구름층 들어갈 때, 진입할 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일단 들어오게 되면 탄력은 받아요. 탄력은 받고 중장기로 봤을 때 어디까지 갈지가 딱 선명하게 보이네요. 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은 주봉에서 제가 어느 곳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분들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노란 톡방에 한번 글 남겨보세요. 위메이드는 중장기로 갈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청자님들 어느 자리일까요? 나중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오늘의 빅 매치 포인트가 되는 섹터 게임 두 번째 선수는 바로 데브 시스터즈가 되겠습니다. 자, 데브 시스터즈 이 회사는 쿠키런이라는
독자적 IP를 활용한 다양한 작품을 개발을 하고 있죠. 대표작 쿠키런부터 시작해서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쿠키런 킹덤 이렇게 개발을 해서 국내에 먼저 론칭을 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사전 예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대 그 넓은 땅덩어리 있는 수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이 쿠키런 킹덤 이제 사전 예약 실시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 게임에 대해서 호평이 있었죠. 그리고 쿠키런 이 이름 하나만으로 큰 돈을 번 회사입니다. 이제 중국에서의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쿠키런, 이 데브 시스터즈 이 종목은 상승했다가 완전히 하산을 했죠. 자, 하산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데브 시스터즈가 이렇게 하락을 한 바로 이 자리에 있죠. 대부분의 종목, 코스닥의 70에서 80% 종목이 바로 이런 차트입니다. 바로 이 바닥에 있는 차트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떠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그 마음을 제가 잡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데브 시스터즈는 4월 달에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3월 달에는 다른 종목이 올랐을 때 빠졌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닥을 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다시 상승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종목이 바로 이 데브 시스터즈가 3월 말에 보여줬던 이 바닥권, 이 상황에서 떠나려고 하거나 손절하려고 하는 그 마인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손절의 버튼이 눌러가는 이 손가락 자체를 잘라버려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버튼을 누를 때가 아니라 손절 버튼을 누를 때가 아니라 잠깐 멈추고 데브 시스터즈가 이렇게 상승한 것처럼 여러분의 종목들도 상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기술적인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냐? 이 저점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보자고요. 어떻습니까? 이걸 3단 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항의 7자리 마지막 7번째를 봤을 때 삼봉이라고 했죠. 두 개의 고점을 연결한 3번째 고점, 거기가 저항 자리다. 지지는 반대예요. 바닥권에 있는 저점 두 개를 연결한 선에서의 3번째 만나는 3단 지지가 되는 자리. 이게 만약에 바닥권에서 잘 안 보이면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거꾸로 보기 딱 눌러보세요. 자, 거꾸로 보기를 누른 상태에서 대응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저 고점에서부터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쭉 연결을 해보니까 이렇게 딱 부딪히죠. 이게 삼봉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상승했을 때 매도 자리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3단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항의 7자리 마지막에 7번째는 삼봉의 저항. 그다음에 지지는 반대로 3단 지지가 되는 자리. 그 자리가 매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상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3단 지지를 받으면서 그 자리가 지지 영역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의 차트에 대해서도 한번 이것을 표시해 보세요. 종목들이 아무리 많이 빠졌더라 하더라도 지지 포인트가 되는 그 자리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종목이 아무리 하락에 깊어서 힘들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떠나지 말라. 그리고 주식은 파도를 타는 게임이다. 파고를 만나고 그다음에 파저를 만났다. 파고에서 팔지 못해서 파저를 만났다. 그런데 파저에서 손절을 한다? 그럼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주식을 대하는 거잖아요. 파저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 저점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도는 어디? 파고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데브 시스터즈 위치는 또 어떻게 되느냐? 3단 지지를 받고 반등하고 눌림목 그리고 오늘 급등했다가 약간 밀렸어요. 7.7% 상승했다가 4% 하락으로 밀렸습니다만 차트의 흐름을 보니까 어디서 지지를 받았는지 볼까요? 또 이렇게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제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자, 현미경을 갖다가 쭉 들여다보니까 오늘 저가가 0.54%, 보합까지 빠졌던 자리가 바로 구름층 상단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지지, 저항의 7자리 표현할 때 일목균형 이동표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 된다. 그러면 반대로 지지는 구름층 상단이 또 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아래끌을 타고 반등에 나온 종가가 무엇이냐? 바로 기준선 위에 있다. 그래서 데브 시스터즈는 긍정적이죠. 음봉이지만 아래꼬리를 단 반등, 그다음에 일봉 상황에서는 이 자리, 이렇게 박스를 그려드리는 이 자리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 그리고 주봉에서 보니까 주봉에서는 위메이드와 다르게 이미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죠. 구름층 안으로 들어와서 120주 라인 저항, 눌림, 그 다음 돌파는 이렇게 가버리겠는데 어떻게 돼요? 구름층을 벗어나면서 이 구름층 상단까지 캔들이 구름층 상단 이 부분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게임주 중에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 선수들은 바로 위메이드와 데브 시스터즈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이때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 뭔가 무릎을 탁 치실 것 같습니다. 게임 안에서 게임 관련주 지금 위메이드와 또 데브 시스터즈 두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자, 이어지는 또 전문가님과의 퀴즈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이 퀴즈를 맞췄을 때 정답을 어디에 올리는 건가요? 그리고 퀴즈의 힌트가 너무 신박합니다. 라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자, 급등할 만한 종목과 멀리 뛸 중장기적인 종목의 힌트를 지금부터 여러분들 드릴 예정입니다. 듣고 정답을 아신다, 종목 이름을 알겠다 하신다면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와서 정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얼마나 신박한 힌트를 들고 오셨을지. 자, 먼저 단기적으로 급등할 만한 종목 힌트 어떤 거죠, 해설위원님? 네, 신박한 힌트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높이 뛸 종목과 멀리 뛸 종목에 대한 신박한 힌트. 높이 뛸 종목은 급등의 소지가 있는 것, 그리고 멀리 뛸 종목은 가치주로서의 중장기로 좀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힌트가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높이 뛸 종목, 사람 이름 하나만 부르겠습니다. 왕건. 이름 다 아세요. 아마 앵커님, 노란토법 보시면은 그냥 답이 올라올 겁니다. 힌트 첫 번째 힌트는 왕건이. 아마 금방 아실 거예요. 그 다음, 멀리 뛸 종목에 대한 힌트는 탑10 이렇게만 드리겠습니다. 정답이 나왔으면 그냥 패스하고 정답이 안 나오면 다음 힌트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왕건 그리고 탑10이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시는 분들 계시면 바로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0009번 누르고 들어와서 정답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저희 샵 3772번으로 5535에 네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링크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해서 정답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또 중장기적으로 보고 급등할 종목 많이 올려주시는 가운데 이제 볼만한 오늘의 빅매치 테마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 테마 쪽을 보고 계셨으니까 이어지는 테마도 뭔가 무형 쪽인가 싶기도 하고요. 아닌가요? 아, 예. 좀 독특한 테마, 독특한 섹터의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안내 드린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테마, 섹터는 반도체니 2차 전지니 또는 로봇이니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제가 잡은 또 섹터 테마는 또 뭐냐면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 이 섹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제 4월 말입니다. 4월 말 그리고 이제 5월 초 중순까지는 1분기 실적이 계속 발표가 될 거예요.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가운데서 어닝 서프라이즈 누가 돈을 잘 벌었나 이제 이런 잔치, 돈잔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관련 기업들이 이제 상승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니 해도 주식시장에서 주식 상승을 견인하는 것은 돈을 버는 거죠.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이 주제에 부합되는 그런 선수 두 종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섹터는 어닝 서프라이즈고요. 오늘의 매치 포인트가 되는 두 선수. 첫 번째 선수는 바로 JVM이 되겠고요. 두 번째 선수는 JSND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 JVM은 사상 최대 1분기 실적 달성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선수 JSND는 역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매치 포인트 되는 이 선수 JVM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병원, 약국의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자, 1분기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9.48%, 37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9%나 오른 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87%나 오른 68억을 달성하면서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급등을 했고요. 20% 급등한 이후에 윗골이 달린 그런 영망치의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영망치에 대한 해석을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영망치가 나왔을 때에 이제 몸통의 길이를 봐야 되는데 꼬리가 아주 길면서 몸통의 길이가 짧으면 굉장히 안 좋은 신호. 그리고 윗꼬리가 길면서 몸통이 짧은 음봉의 신호는 더 안 좋은 신호. 그리고 윗꼬리가 길고 아랫꼬리가 짧은 이런 신호도 사실 좀 안 좋은 신호. 이렇게 좀 안 좋은 신호예요. 지금 안 좋은 신호가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안 좋은 신호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좋은 신호도 아니지만, 좋은 시그널도 아니지만 윗꼬리가 길고 아랫꼬리가 짧죠. 영망치형 십자형 도지예요. 도지인데 긍정적으로 보는 거 하나는 뭐냐면 몸통의 길이가 길어요. 몸통의 길이가 길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을 제가 저항이라고 좀 안내를 드리잖아요. 이런 자리, 구름청 상단. 이 구름청 상단, 약간 뾰족 튀어나오는 자리를 저는 뾰족 또는 주사기 니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자리를 넘어섰다가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항이 됐던 거예요. 자, 수급 상황을 보니까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이 샀다는 거예요. 이것도 긍정적이죠. 개인이 팔았어요. 오늘 급등했을 때 개인이 16억을 팔았고 외국인은 21억을 샀어요. 외국인은 계속 매수 기조였죠. 연속 6일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하락 쐐기가 발생할 때 매집을 하고 급등하면 팔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얘네가 사고 또 오늘 급등해서 또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좀 긍정적이다. 영망치형의 이런 형태를 봤을 때는 좀 불안한 요소가 있지만 또 그렇지만 또 않더라. 주봉을 봤더니 연속적인 양봉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일봉만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음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감했으면 분명히 음으로 마감했겠죠. 근데 오늘 급등을 하는 바람에 주봉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모습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봉에서는 이번 주에 주봉의 캔들이 음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음의 모습이면서 안 좋은 모습이 나왔겠죠. 그러나 오늘의 급등으로 인해서 주봉의 캔들 모습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그럼 이번 주에 하락을 했을 때 어디서 지지를 받았느냐? 바로 주봉 구름청 하단이고 120주 라인이었던 겁니다. 완전히 맥점에서 지지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넓게 보게 되면 추세 이렇게 추세를 그으면 저항이라고 했죠. 삼봉 저항. 이렇게 추세를 그었을 때 추세를 돌파하고 밀렸다.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추세를 뚫고 밀렸다. 그래서 이 종목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꼬리를 달았어도 꼬리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JVM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선수는 자이에스앤디라고 그랬죠. 자, 자이에스앤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건축사업, 주택사업, 홈 인프루먼트, 부동산 운영사업 부문 이렇게 영위하는 회사고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21%나 오른 7,6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91%나 증가한 4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2,000억에 육박하는데 시가총액이 2,600억밖에 안 되니까 저평가돼 있죠. 자, 이 회사 기억하십시오. 영업이익이 2,000억인데 시가총액이 2,600억에 불과한 저평가 기업이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상승의 흐름에서 241선 저항에 딱 부딪혔죠. 이제 우하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비록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내일의 상황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눌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241선 저항이 부딪히고 있는데 공략을 한다면 눌림목 공략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봉에서는 주봉 구름청 하단의 1차 저항, 주봉 구름청 상단의 2차 저항 이렇게 1차, 2차 목표를 정해놓고 대응해 볼 수 있는 가치주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참고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테마가 실적 모멘텀이다라는 게 참 이렇게 신박할 수가 없네요. 일단 첫 번째로 JVM이라는 종목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 갖고 있다. 뭔가 기대를 좀 해볼 만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이에스앤디라는 종목도 지금 건축, 부동산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신축공사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수주 받으면 또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들로 해서 실적 정말 가시화됐을 때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희 본 프로그램 또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잠시 뒤면은 우리 또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결정적인 한방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모두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 올림픽 오늘은 뚝심 전략가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기로 볼만한 급등주의 힌트가 왕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왕건하니까 많은 분들이 뭐 이영님과 도와주세요님, 그리고 바스님도 고려산업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이게 태조왕건과 이 고려산업의 연관성을 어디로 둬야 될지 했는데 정답이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해설위원님 맞다면 어제는 반가 이렇게 하셨잖아요. 다른 또 정답이 맞다면 다른 반응으로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원추. 정답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고려 제1대 왕, 역시 태조 왕건 하니까 고려산업 나왔습니다. 자, 왜 그런지 급등주로 본 이유 어디서 찾으셨죠? 자, 제 노란톡방에 오래 계신 분들은 그냥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란톡방에 제가 공략적으로 몇 번씩 안내드렸고 대부분이 수익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왕건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자, 왕건을 잡자, 왕건을 잡자. 고려니까 고려시대 왕건. 이 종목은 계속해서 제가 매집을 안내드렸죠. 계속 하락 매집하고 여기서 팔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억나시죠? 노란톡방 계신 분들. 그다음 다시 바닥권에서 또 급등. 근데 지금 좀 달라요. 결이. 뭐가 다르냐? 과거에는 거래량이 그렇게 늘지 않고 거래 한번 폭증했다가 지금 보세요.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거래량이 계속 늘고 있죠. 이것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바닥에서의 준비된 모습이다. 자, 고려산업은 가축용 배합 사료 제조를 하고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배합 사료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이슈 뭐냐면 흑계 곡물 협정의 연장이 불투명해지면서 세계 식량 안보 불안 고조 상황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물이 이제 수출이 자유롭지 못하면서 국제 곡물가가 뛸 수 있는 여건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합 사료, 이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기존의 사료를 미리 사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료가 급등하게 되면 또 판매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산업이라든지 대주산업, 미래생명자원의 흐름이 좋죠. 자, 고려산업 이 왕건이, 제가 왕건이라 부르는 이 종목이 다소 매수 기회를 주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실체고 주가는 그림자다. 자, 거래량을 보면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산업은 매수가를 4,000원 전후한 가격으로 제가 안내를 드리고 1차 목표가는 4,500원, 2차 목표가는 4,900원이에요. 2차 목표가 4,900원 자리가 어딜까요? 왜 제가 그 자리를 잡았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바로 여기 241선 자리를 2차 목표가로 잡았습니다. 과연 2차 목표가까지 올까요?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3,6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맞추신 우리 이영님 그리고 전문가님 화이팅님 모두 다 축하드립니다. 매수가 4,000원 전후고 1차 목표가 4,500원, 2차적으로는 4,900원까지 손절 라인까지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등 종목은 고려산업이 정답이었고요. 이어지는 중장기로 멀리 갈 만한 종목 탑10 했는데 많은 분들이 묵묵부답으로 지금 들어만 오고 있습니다. 해설위원님. 네. 힌트가 절실해 보이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두 번째 힌트는 올젠. 세 번째 힌트는 지오지아. 또 제가 맞춰봐도 될까요? 네, 정답 혹시 네 글자인가요? 맞습니다. 그럼 신성통상 정답입니까? 네, 빙고. 감사합니다. 자, 저도 선물을 좀 받고 싶은데 나중에도 선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앵커님께서 맞춰주신 신성통상이 맞습니다. 자, 신성통상 이 회사는 의류 사업이죠. 수출, 패션, 유통 이렇게 분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의류 브랜드 올젠, 그다음에 지오지아, 엔젯, 그다음에 에디션 엔짓, 그다음에 탑10 이렇게 보유하고 있죠. 특히 이제 탑10이라는 브랜드가 전년보다 무려 2천억 원 가량 늘어난 7,800원의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효자죠. 효자 브랜드 이 탑10의 영향이 굉장히 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신성통상. 이 회사 매출액이 작년도의 매출액이 1조 4천억, 영업이익이 1,300억, 근데 시가총액이 3,100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가치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만큼 실적을 내고 있고 또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전체적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의류 브랜드 탑10으로 인한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올해도 유지가 될 수 있고 또 작년에 매출 영업이익이 사실 차트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좋은 실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 일봉상에서 변화가 있는 것은 제가 거래량이 실체라고 했어요. 오늘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었어요. 이것이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드는 겁니다. 자, 신성통상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현재 보여주는 실적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평가 상황에서 재평가를 받아야 되고 조금 더 오버슈팅까지도 가야 되거든요. 일봉 상황에서 바닥을 잡았는데 바닥이 이제 쌍바닥이에요. 쌍바닥을 잡고 급등하고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고 일봉 상황에서 구름층 안에 들어오면 구름층 상단 좀 쉽게 가는 편이 있습니다. 주봉에서는 구름층 상단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일봉 상황에서는 주봉 구름층 상단까지는 쉽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는 2,200원이 종가지만 2,210원이 종가지만 오늘 61선을 터치했기 때문에 화요일은 약간 밀릴 수도 있습니다. 밀렸을 때 가급적이면 눌림에서 사자고요. 61선 부딪혔으니까 눌림이 주어졌을 때 2,100원 전후한 자리에서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다음에 목표 1차 목표가는 제가 그려드린 이 자리.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이 자리. 이렇게 1차, 2차를 잡을 수 있겠고 1, 2차로 끝나진 않겠죠. 왜? 멀리 뛸 종목으로 봤으니까. 자, 주봉을 보게 되면 120주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요. 이제 갈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멀리 뛴다면 이제 주봉 그룹 안으로 들어오면서 1차, 2차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가 1차 2,300원, 2차 2,500원, 3차, 4차도 있습니다. 손절가는 1,93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신성통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요. 2,100원 전후로 매수가 보시고요. 1차적으로 2,300원, 2차적으로 2,500원까지 그리고 손절 라인은 1,930원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우리 해설위원님 많은 분들 지금 들어오고 계신데요. 그분 중에 또 한마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방송 초반에 제가 777 전략을 구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777 전략 이것만 제대로 숙지를 해도 주식시장 대응이 어렵지 않습니다. 777 전략. 매도 포인트를 잡는 저항 7자리, 매수 포인트를 잡는 지지 7자리, 그리고 종목 발굴의 7가지 기준, 제재수, 기기, 스스 이것을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마스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재수, 기키스스 다 마스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부터가 차트를 좀 볼 수 있는 눈이 떠진다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뭐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열공하면서 이제는 눈 많이 떠서 수익도 한번 극대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핸드폰 들고 계시다면요. 핸드폰에 있는 또 여기 카메라 기능 눌러주세요. 누르시고 렌즈를 QR코드 가까이 네모난 곳에 대시면 TV 통해서 여러분들 가 네모난 곳에 대세요. 그럼 링크 나올 겁니다.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게요. 참여 코드를 입력하시오라는 바로 0009번을 눌러주시면요.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도 가능하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어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5535에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노란톡방 링크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50분 함께 해주신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다음 주에 인사 나눠야겠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자올림픽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말도 푹 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휴장인 거 잊지 않고 계시죠? 저희는 주말 기분 좋게 보내시고 또 화요일에 반가한 마음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여기는 투자올림픽이었습니다.